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7일 월가의 추천 주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미준의 댓글창을 보면요. 하필이면 제가 왜 영국의 캠브리지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것이 제가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게 말이 되겠죠. 근데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난 8, 9년 동안 거주했던 동남아도 아니고 하필이면 날씨도 굉장히 고약하고 물가도 굉장히 비싼 영국에 살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해 하신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 때문인데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6개국 그리고 도시 수로 하면 지금 캠브리지가 9번째 도시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금방 비교가 되는데요. 제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온 국가 그리고 도시 중에 가장 촌스러운 곳이 캠브리지 영국입니다. 자, 이렇게 촌스러운 곳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캠브리지의 그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자동차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게 사람이고 그리고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 디지털화된 모습,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겪다가 이 영국에 오면 특히 이제 캠브리지 같은 작은 도시에 오면 모든 것이 너무나 촌스럽고 힘겹고 조금 불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정겹게 느껴지고 사람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이웃사촌이란 이유만으로 저는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하고 벌써 다 친구가 됐습니다. 단순히 옆집 산다는 이유로 저녁 식사에 초대가 되고 또 가끔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10분, 20분씩 그 자리에 서서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지금 캠브리지의 사람들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캠브리지에 도착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 주말이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돌아가면서 그 새로 생긴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곳에 적응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우리 부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73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국이 딴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는 안타깝게도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아파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기억이 있는데 낮 동안은요, 모든 아파트에 그 도어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집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밑에 집, 위에 집 다 서로 이름도 알고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서 같이 놀고 부모들끼리도 계속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주말이 되면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저의 어린 시절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겪었던 이렇게 정감 있는 인간적인 그런 성장 과정을 좀 겪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굉장히 좀 촌스러운 모습이 남아있는 캠브리지에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약간은 쓸쓸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조용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에 좀 쓸쓸함과 외로움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그 소소한 삶이 굉장히 좀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많은 관심과 사랑이요,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타지에 와서도 전혀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4월 7일 월가의 추천 주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CNBC 프로의 기사 하나를 먼저 읽어볼 텐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그 미국 주식의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불리시하다, 전망을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지금 전망을 좋게 보냐면 인디비주얼 스톡입니다. 따라서 시장 지수가 아닌 개별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다. 어느 정도로 그 전망을 좋게 보냐면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불리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추천 주식
주식들이 더 그렇다. 이렇게 지금 이 기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죠. 자, 볼라타일이라는 것은 이제 변동성을 얘기하거든요. 변동성이 많은 1분기를 우리가 지금 지내왔죠. 자,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주식시장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특히 1월달, 2월달은 정말 최악이었잖아요. 3월 초까지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미국 증시입니다. 어느 정도로 좋지 않았냐면 지난 2년간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지금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러한 하락장에서 많은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월 말 현재 57.3%의 그 모든 주식의 레이팅이요, 지금 바이를 이루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주식 종목이 100개면요, 100개 중에 57개는 지금 바이,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수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높은 수치냐면 지난 2월 달에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57.4%라는 높은 수치의 바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2월 달을 제외하고 나서는요, 2011년 9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바이의 비중이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넘게 이렇게까지 좀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에 대해서 바이를 많이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빅픽처, 그러니까 지금 경기의 전반적인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그 어려운 상황의 직면에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거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뭐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뿐만이 아니죠.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거시적인 경제 그리고 커다란 지금 투자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펀디멘탈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좋은 전망을 갖게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지금 외부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 프라이스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이팅에 매수 의견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S&P 500에 속하는 우량 기업들의 어닝의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그렇고 2023년까지 전망치가 조금씩 상승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어떤 그 섹터에 들어가 있는 개별 종목들이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전망이 좋아 보이는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무려 66%의 개별 종목들이 지금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IT, 우리가 기술주라고 부르는 쪽이 64%, 따라서 이제 전체 종목 중에 64%가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통신 서비스 쪽이 62%. 자, 이렇게 세 부분이 가장 많은 바이 레이팅을 3월 말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반면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섹터도 보이는데요. 가장 부정적인 것은 지금 스테이블입니다. 컨슈머 스테이블은 뭐냐면 소비재잖아요. 소비재 중에서 항상 이렇게 좀 우리가 필요한 그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 컨슈머 스테이플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경기 순환에 관계없이 항상 필요한 이러한 그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유틸리티가 4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좋지 않은 그런 섹터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좀 에너지라든지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쪽에 속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애널리스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탑 10 주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말이 지금 탑 10인데요. 사실 9개 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GOOG 그리고 GOOGL 두 가지의 티커 네임이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9개 종목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좀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시그니처 뱅크고요. 시그니처 뱅크의 티커 네임은 SBNY입니다. 자, 이 시그니처 뱅크는요, 바이 레이팅이 100%입니다. 따라서 단 한 명도 홀드라든지 셀 레이팅을 주지 않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100% 다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에퀴티즈고요. ARE가 티커 네임. 자, 이거는 이제 리츠 주식이겠죠. 부동산 주식인데 역시 100%의 매수 의견, 홀드 그리고 셀은 없다. 세 번째 어슈란트입니다.
AIZ가 그 티커 네임이고요. 100% 매수 00죠. 자, 알파벳 같은 경우는 GOOG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 레이팅이 98%나 되고요. 지금 보유 의견은 2%, 셀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마존이 그 뒤를 이어서 96%라는 바이 레이팅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습니다. 95%, IQVIA. 자, 티커 네임은 IQV죠. 95%의 매수 의견, 그리고 시저 엔터테인먼트 역시 94%니까 굉장히 높죠. 마지막으로 10번째, 9번째 종목이죠. 9번째 종목은 알래스카 에어가 차지를 했고요. 93%가 지금 바이 의견, 그리고 7%는 보유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9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시킹 알파로 옮겨서 이 9개 종목의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킹 알파에 도착을 해서요. 아까 CNBC 기사에 나왔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개의 종목들 중에서 애널리스트들로부터 가장 많은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는 탑 9을 미리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탑 9 stocks in the S&P 500 by Analyst Rating. 따라서 매수 의견이 가장 높은 탑 9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9개의 종목을 가지고 수치적 분석을 직접 진행해 보면서 과연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팅을 볼 텐데요. 자, 레이팅 중에서 이 월가의 스코어는 굉장히 높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종목이 굉장히 좀 파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9개 종목 모두 최고의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SA 오토즈 레이팅입니다. SA 오토즈 레이팅이라는 것은 이제 시킹 알바와 연결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가장 지금 선호하는 종목은 시저입니다. 시저즈 엔터테인먼트가 5점 만점에 5점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이 4.23, 아마존이 4.00이고요. ARE는 리츠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가 4.00, SBNY는 시그니처 뱅크인데요. 4.00, IQV가 4.00, 마이크로소프트가 3.75를 보이고 있고요. 알래스카가 3.00, 마지막으로 AIZ 같은 경우는 점수가 없는 걸 봐서는 지금 SA 오소주한테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가해주고 있는 준 전문가, 주식 전문 블로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퀀투 스코어를 볼 텐데요. 퀀투 스코어라는 것은 이 옆에 나와 있는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총점으로 우리가 평점을 살펴보는 거죠. 퀀투 스코어를 봤을 때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3.47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긴 하잖아요. 4.0 이상을 좀 기대해 봤는데 3.47에 그치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F학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금 비싼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성장률 역시도 D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상태는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 2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데 3.45를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D-라는 밸류에이션, 여기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잃은 것으로 나와 있고, 성장률이 C를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SBNY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는요, 밸류에이션이 역시 F학점, 그리고 성장세는 A를 받았습니다. A-죠.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랭킹이 되어 있는데 역시 밸류에이션이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성장이 C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시면 리비전 역시도 C+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조금 밀리는 점수를 받고 있는 거죠. AIZ는 아까 보신 어슈런트인데요. 어슈런트는 지금 3.29를 받았고 역시 밸류에이션 쪽에서 D-를 받고 있고요. ARE는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D를 받았습니다. IQV 역시도 밸류에이션이 문제고요. 역시 성장세도 약간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 ALK 알래스카 에어죠. 그리고 CZR 시저즈 엔터테인먼트 이 두 종목이 지금 퀀투 스코어로 봤을 때는 가장 하위에 랭킹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랭킹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닝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개 종목 중에서 최근 들어서 어닝의 변화가 가장 좋았던, 그래서 업데이트가 좋았던 종목을 살펴보면요. 일단 SBNY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마켓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QV, 뭐 AR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AIZ까지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중간치가 지금 아마존이고요. 반면 알래스카랑 지금 시저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현재 리비전, 즉 주식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어닝의 전망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비던드, 배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주는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TTM,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률이 가장 좋은 종목은 ARE입니다. 2.24%.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는 그 리츠 주식이잖아요. 따라서 배당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률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AIZ 같은 경우는 1.47%, SBNY 같은 경우 시그니처 뱅크죠. 0.79%, 마이크로소프트가 0.76%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종목은 지금 배당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등을 차지한 그 ARE,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의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부르는데 이 생명공학 관련된 기관에 이 좀 부동산을 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특화된 리츠 주식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생명공학에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좀 굉장히 성장률도 좋고 따라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는요,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겠죠. 밸류에이션에서 PE 레이쇼를 기준으로 하면요, 현재 PE 레이쇼 기준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알래스카 에어입니다. 15배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12개월이 중요한데 포워드로 보면 17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AIZ, 어슈어런트 같은 경우는 17배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14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SBNY, 시그니처 뱅크죠. 현재 18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13배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포워드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향후 12개월 동안 SBNY, 즉 시그니처 뱅크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3배, 14배 정도 올라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12개월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 좋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는 25배, 24배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3배니까 이 중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죠. 자, IQV도 48배, 23배, 아마존이 50배, 67배고요. ARE가 53배, 65배. 아까 ARE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죠. 그만큼 최근에 굉장히 곽강을 받는 그런 리츠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하기에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지나치게 뛴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PEG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EG라는 것은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성장률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 PEG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현재 PEG를 기준했을 때 가장 좋은 주식은 IQV입니다. 0.2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포워드를 보면 1점이 넘어가고요. 1.15. 자, 구글은 0.27, 1.27. 그리고 SBNY, 시그니처 뱅크가 가장 좋습니다. 0.37, 0.64를 보이고 있고요. AIZ도 0.74, 0.84.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0.83에 불과한데 나중에 이제 포워드를 보니까 2.51로 바뀌게 되고요. 아마존이 0.92, 2.5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와 성장률이 고루고루 좋은 주식이다. AIZ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 주식이 조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라이스 투 셀즈 레이쇼도 한번 볼 텐데요. 프라이스 투 셀즈 레이쇼는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에 몇 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 개 종목이 굉장히 낮은 PS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Z 그리고 ALK, CZR 세 종목 같은 경우는요. PS 레이쇼가 지금 1배, 1배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시저 같은 경우는 1.7배이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요. 자, AIZ 그리고 ALK 같은 경우는 1.06 그리고 1.15. 이 의미는 뭐냐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과 시가총액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종목이 지금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이 3.53. 따라서 아까 어닝을 기준으로 했더니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였는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죠. 지난 1년 동안 만든 매출에 비해서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3.5배밖에 올라가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반면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비해서 그 PER은 낮은 형태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PS 레이쇼는 오히려 한 2배 정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세 레비뉴가 좀 기준이 돼야겠죠. 처음에는 시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그 성장률이 163%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장세가 약간 줄어들겠죠. 왜냐면 시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 갬블링에 관련된 카지노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카지노 기업이 지난 12개월은 굉장히 좀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추세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이 성장세가 조금 완화된다. 그래도 50%라는 성장을 지켜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알래스카 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타격이 심했던 항공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73%, 41%로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는 44%, 31%, 구글이 41, 24%고요. IQV가 22%, 12%, 아마존 역시 21%, 17%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20%, 16%, ARE 12%, 15%, AI젯이 6%, 4%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매출의 성장세가 그나마 좀 괜찮고 나머지 이제 그 가장 밑에 있는 AI젯만 약간 그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번에는요, EPS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PS를 성장률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IQV입니다. IQV 같은 경우는 그 EPS의 성장이 지난 12개월 동안 246%, 향후 22%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구글이 91%, 32% 굉장하죠. 자, 아마존이 54%, 20%, 그다음에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는 50%, 38%, 마이크로소프트가 39%, 23%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수익률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넷인컴 마진이겠죠. 자, 넷인컴 마진은 순이익 마진입니다. 즉 전체 매출에서 그 내가 갖게 되는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순이익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자, 굉장한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시그니처 뱅크가 무려 47%라는 굉장한 넷인컴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봐서는 현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ROE 역시도 13%로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넷 프로핏 마진이 지금 38.5%나 되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도 25%, 그리고 ROE가 무려 49%나 됩니다. ROE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내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49%라는 것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에 49만 원을 버는 거니까 무지무지한 지금 ROE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구글도 나쁘지 않습니다. 넷인컴 마진은 29%,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은 19%, ROE는 32%라는 건강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ARE, 아까 보신 그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리츠 주식이잖아요. 리츠 주식인데 불구하고 순이익이 26.8%로 굉장히 좋고요. 자, 프리캐시플로우가 48%나 되고, 그리고 ROE는 4.03을 찍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어슈어런트가 지금 13%, 33%, 그리고 10% 정도의 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알래스카 에어는 지금 현재 넷인컴 마진은 10%가 되지 않고요.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도 4%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지금 그 에퀴티가 굉장히 좀 낮은 수치, 부채가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OE는 14%로 비교적 양호한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의 그 주식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종목 9개를 가지고요, 그들의 펀더멘탈을 수치적 분석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에 비해서 더 좋은 그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기업은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안타깝게도 뭐 새롭게 그 숨어있는 진주를 찾지는 못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월가의 추천 주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한두 개씩 숨어있는 종목이 발견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많은 또 정보 가지고 또 월가에서 추천하고 있는 주식의 리스트를 가지고 비슷한 형식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